안녕하세요. 저는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조이펀의 대표이사 정상원입니다. 이렇게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TTA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아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은 주 업무가 국내외 표준 개발입니다. TTA 산하 PG610 디지털 컨텐츠 PG에서 국내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은 현재 IEEE 3079를 대상으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내외 표준이 산업계에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한 표준이 올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외 시장 및 기술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차세대 융합 콘텐츠 산업협회에서 저희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표준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산업계에 투영이 되고, 또 오큘러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해외 국제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또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작용함으로써 생태계 형성이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구축되고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인력 양성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그 실감형 콘텐츠와 관련된 핵심 전문 인력들을 양성함에 많은 그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은 가상현실하고 혼합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요소 기술들의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IEEE 3079와 같은 국제 표준 기구에서 그 본 표준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제정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은 혼합현실 표준 분과, 그리고 HMD 표준 분과, 마지막으로 상호 운영성 표준 분과, 이렇게 세 개의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혼합현실 표준과 HMD 표준 같은 경우는 각각 그 성격에 맞도록 혼합현실 표준, 그리고 HMD 표준은 가상현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포럼 표준들이, 두 개의 표준 분과에서 활동하는 표준들이 서로 잘 융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 분과에서는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분과가 활동함에 있어서 차세대 융합 콘텐츠 산업협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는 이 각각의 분과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은 혼합현실 표준 분과, 그리고 HMD 표준 분과, 그리고 상호 운영성 분과, 이렇게 세 개의 표준 분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현실 표준 분과는 사용자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그리고 동작인식 센서, 그리고 데이터 동기화 등의 그 혼합현실과 관련된 표준들을 국내 표준들을 발굴하고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HMD 표준 분과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3D 휴먼 팩터나 기기 간 데이터 전송 및 공유, 그리고 데이터 파일 포맷과 같은 표준들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운용성 분과는 혼합현실 표준 분과와 HMD 표준 분과에서 각각 진행되고 개발되는 표준들이 서로 잘 조화롭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 상호 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정합 및 병합, 그리고 데이터 압축 전송, 그리고 상호 호환성과 관련된 기술 표준을 관리하고 제정하고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분과, 세 개의 분과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은 차세대 융합 콘텐츠 산업협회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이제 이 포럼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표준 제정이라든가 또는
개정이라든가 표준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들,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제 포럼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은 2015년에 신설이 돼서 현재까지 이제 8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1년까지 총 7번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럼 첫 해에는 저희가 이제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포럼들 중에서 A라고 하는 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그 이듬해부터 총 4번에 걸쳐서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에도 S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S등급을 받으면서 저희가 2017년과 21년 2번에 걸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상들은 3년에 한 번씩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받으면 3년이 지날 때까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포럼이 실제 신설되고 7년, 7번의 평가를 받은 걸 생각하면 2번에 이렇게 그 장관상을 받은 거는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그 장관님상을 2번이나 받았다는 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던 거는 이제 많은 위원님들과 또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포럼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드렸고요. 저희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감형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밀그램 교수가 정의한 이 그 혼합현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 요 두 개의 그 지점을 놓고 봤을 때, 가상현실은 완전히 이제 순수하게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객체들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가상의 이제 세계인 거고요.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 현재의 세계인 거죠. 이 두 개의 그 어떻게 보면 개념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 공간들이 생깁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현실의 세상에 가상의 객체가 증강되는 경우, 또 가상의 세계에 현실의 객체가 증강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하고, 현실 세계에 가상의 객체가 증강되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가상의 세계에 현실의 객체가 증강되는 것을 증강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가상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순수하게 가상의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유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가상의 것이죠. 이 순수하게 가상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어떠한 자의 객체에서부터 분리돼서 현실과 차폐되어서 오롯이 독립적으로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자,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람이 마치 자기 스스로가 날아가는 새가 되는 것처럼, 사실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내가 새가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즉 여기에 순수하게 몰입한 거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저 우스꽝스러운 거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상현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이게 오롯이 몰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차폐되어 있는 스키 고글과 같은 형태의 HMD를 착용해야만 이 가상현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가상의 오브젝트가 증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를 시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저렇게 홀로렌즈라고 하는 글래스를 이제 착용을 하고 이 글래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러한 사물들을 내가 움직이면서 인터랙션을 하죠. 즉, 지금 이 디바이스는 내 손의 동작을 그대로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가상의 객체를 현실 속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이걸 상상하게 만들고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실제로 동작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증강현실인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가상세계 또 완전히 뭐 증강현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세계만 존재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면 사람의 동작으로 가상의 오브젝트들을 실제로 움직이는데 과연 여기서 사람이 객체일까요? 배경일까요? 현실이 배경일까요? 아니면 객체일까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이 배경인지 현실이 배경인지 이걸 칼로 무자르듯이 개념을 나눌 수 없을 때 모호한 상태, 사실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이런 환상적인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이러한 기술은 뭐 공연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증강현실이나 증강가상이라고 딱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갈라서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혼합현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이 다루는 실감형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 표준화를 하는 대상 기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을 다루다 보면 가상현실 서비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용자가 느끼는 멀미예요. 이게 멀미를 느끼니까 가상현실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과 두려움을 사용자가 느끼게 되고 그것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컨텐츠를 이용할 때 어지러움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기술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표준으로 만들었고 그 표준은 2020년에 IEEE P3070-2020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사실 이런 기술이에요. 왜 우리가 가상현실을 사용하면 어지러운가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은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숨어있는 감각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전정기관, 평형기관 감각이죠. 그래서 이 평형 감각은 인간이 사실 이 평형 감각을 잃으면 계속 어지러워서 뭐 구토가 나고 사실 너무나 힘들죠. 사는 것 자체가. 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게 멀미가 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이제 이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멀미가 왜 나느냐? 자동차 멀미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는 앞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내 눈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내 차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이제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물이 뒤로 움직이면서 아,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정기관, 네, 평형기관에서 느껴지는 것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진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물은 뒤로 가고 나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 감각이 굉장히 크게 부딪히면서 자동차 멀미라고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차멀미를 일으키는 게 되는데, 가상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내 그 눈앞에서 2, 3cm 안에서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10m 정도 떨어진 데서 약 100인치의 화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롤러코스터 컨텐츠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실제 내 전정기관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시각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감각이 충돌하다 보니까 멀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멀미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가장 현실과 같은 정보를 이 감각기관한테 주면, 전달해주면 이 멀미가 확실히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게 시작입니다. 실제 이론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 테크니칼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2016년 10월에 엠팩에서 발표한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6가지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깜빡이면서 실제로 보는 이 환경, 내 눈이 인지하고 있는 환경과 같은 상황을 그 컨텐츠에서 가상현실 컨텐츠에서 제공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1도에 약 40픽셀의 데이터가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고, 해상도는 한 12K 정도가 되어야 되고, 1초에 약 90프레임 정도의 영상을 제공해야 되고, 또 소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소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 기차가 제 오른쪽에서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가 쭉 지나갈 때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소리가 다가왔다가 지나갈 때 그것이 내가 인지할 때도 그렇게 들려야 되고, 또 좌에서 우로 그 기차가 간다라고 하면 실제로 소리가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영상과 소리가 일치해야 하는 그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션 투 포톤 레이턴시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HMD를 착용한 다음에 내가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상이 디스플레이가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움직이고 한참 뒤에 있다가 영상이 따라오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고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이 디바이스가 나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거를 연산해서 영상을 여기다가 바뀌는 그 상황까지 연출을 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보통 이 영상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20ms 안쪽에 들어와야지만 사용자가 어지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한참 있다가 따라오면 무조건 사람은 감각 충돌에 의해서 멀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텐츠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한 게 저희가 이제 그 IEEE 3079-2020에서 정리한 표준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표준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계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 때, 가상현실 컨텐츠를 만들 때 지금 현재 참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정이 돼서 현재 IEEE S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나름 저희가 이제 많이 잘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산업계 쪽에서 이 표준을 참조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용자가 영상을 보고 동작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콘텐츠입니다. 네, 다음은 주요 표준화 대상 기술 두 번째인데요. 이 기술은 사람이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동작을 학습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피트니스도 그렇고 댄스도 그렇고,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영상만 쳐다보고 내가 동작을 따라하고 배울 수 있다. 사람마다 그 능력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상의 어떤 영상을 보고도 쉽게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정말 잘 따라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황당한 동작을 하실 때가 있죠. 이러한 동작을 배움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 따라하고 있고 잘 배우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그걸 잘 표현해주고 교정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혼합현실 컨텐츠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사용자의 그 레퍼런스 사용자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정보들을 저장을 해놓고 사용자가 실제로 움직일 때 그 동작을 보고 따라할 때 이 사람이 원래 사용자 그 뭐 전문 강사라고 할게요. 이 전문 강사의 동작을 보고 따라할 때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으로. 그래서 이 사용자가 기존 그 강사 전문적으로 그 동작을 잘하는 사람의 그 이 뼈대가 움직이는 그 모양들을 보고 따라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그리고 또 뭐 사람의 체형은 다 다르니까요. 이 체형이 달라졌을 때에 어떻게 연산해서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잘 따라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사용자한테 인지시켜주고 그것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교정시켜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저희 프레임워크는 그걸 다 설명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UI UX 매니저 프레임워크가 있고, 또 이 서비스와 관련된 뭐 결제라든지 컨텐츠를 배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서비스 자체의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3079.2라고 하는 프로젝트 표준은요, 혼합현실 기반의 그 동작 학습을 위한 혼합현실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지금 저희가 표준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3079.2.1은 이런 동작 학습 시스템을 위한 표준 베이직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여기서 나오는 이제 노란색 부분에 대한 표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79.2.2는 이 동작 학습을 위한 UI UX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3079.2.2까지 표준 프로젝트가 확정이 돼서 현재 이 3079.2 안에서 태스크 그룹 안에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표준은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아까 보셨던 서비스 프레임워크나 또는 평가 프레임워크 부분도 곧 표준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 세트가 완성이 되면 전체 동작 학습을 위한 혼합현실 프레임워크 표준이 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026년 정도에 모두 완결이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준이 반영된 실제 그 상용 버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할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밟아주세요. 지금부터 체형 네, 측정을 실제로 시작합니다. 측정이 사용자의 끝날 동작을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 표현을 보고요. 잘 분석해서 사용자가 실제 움직일 때 정말 그대로 레퍼런스 모델하고 잘 맞는지, 그리고 잘 맞지 않을 모든 때는 테스트가 어떻게 종료되었습니다. 그 교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 이대로 쭉 하는 거야. 하나, 둘, 예, 틀리면 저때 이제 빨간 점으로 넷. 보여주고 하나, 맞으면 파란색 점으로 둘. 보여주죠. 셋. 지금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피트니스에 국한되어 있는 실제 적용된 사례인데요.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렇게 그 기관용 피트니스, 그리고 가정용 피트니스, 그리고 또 그 전기 자극을 주는 EMS 그 기술이 적용된 그러한 컨텐츠, 그리고 노인분들의 어떤 인지 장애를 그 개선시켜주고 또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실버 프로그램, 그 다음에 태권도 같이 이제 그 격투기, 품새와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까지 다양하게 표준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홈 트레이닝과 같은 그러한 컨텐츠들이 해당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표준 기술이 적용된 그러한 컨텐츠,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다양한 컨텐츠에서 이러한 적용, 그 표준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좀 연계되어서 이런 동작 학습 프레임워크에 적용되어 있는 UI UX 중에서 아바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바타는 메타버스 산업의 반도체라고 불리울 만큼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 부분은 중요한 만큼 사용자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각각의 자신들의 방식대로 아바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여러 개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아바타를 사용하게 되죠. 이것은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해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표준 포럼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 그것은 국내외 메타버스 표준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용자의 아바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바타의 프로퍼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감형 혼합예시 기술 포럼은 IEEE 3079.2와 함께 IEEE 3079.2에서 다루는 UI UX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러한 그 표준 아바타에 대한 속성을 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현재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블록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와 또는 제페토, 이프랜드 이런 다양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그러한 아바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사용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보셨던 조이 피트니스와 또 조이 홈트 같은 그러한 컨텐츠 역시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서로 상태를 공유하고 대전하고 또는 채팅하고 대화하고
또 아바타도 서로 공유하고 변경하고 그 트레이너 캐릭터도 변경을 해서 상용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본 표준을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같이 이제 인터랙션 시키고 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이런 메타버스가 적용된 사례를 우리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홈 트레이닝을 하는 그 가정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각각 자기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서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운동을 할 때 지루하지 않고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서로 치열업도 되고 그래서 같이 대전하면서 재미도 있고 이런 그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의 그 서로 컨텐츠를 교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표준을 만들고 있고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표준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은 오픈되어 있는 표준 기구이고 국내 포럼입니다. 포럼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연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 포럼에 와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주소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은 문호가 열려 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